the moment. And don't go wait until the morning. You never know when it is over. All that I know is we'll get older. So let us dance this night away.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레타 블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크레타는 방급과 사급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방급은 설계하신 분들부터 공무원들, 허리 높이부터 머리 높이 이상 다양한 플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낮은 흙막이, 담장, 옹벽, 관에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는 뭐냐면은 하단이나 교통섬 아니면 뭐 옹벽, 계단, 기존 데크나 시멘트로 하시던 그런 공사들을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많이 쓰시던 벽돌 쌓기라든지 벽돌로 조적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산석 쌓기, 매주석 쌓기로 이제 담장을 하신다거나 뒤에서 붙인다든지 그런 공사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심미적이고 효율적인 쌓기 방식을 보여주는 경관블럭입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관블럭 크레타, 이 습식 시공 같은 경우에는 몰탈, 물, 그리고 섞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섞는 과정에 있어서도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문 조적공도 필요하고, 네 번째는 몰탈 조적일 경우엔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가 제한되죠, 무게 때문에. 다섯 번째는 공기가 짧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보수가 간단하다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지만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무겁다입니다. 많이 무겁기 때문에 시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럭이 무거운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소재는 콘크리트의 원재료인 시멘트를 물과 장석, 골재를 골고루 섞어서 콘크리트를 가공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제품을 양쪽으로 쪼개는 가공을 스플릿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플릿 가공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화강암 질감과 은은한 마블링 컬러감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컬러에 있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먼저 샹플렌 그레이, 초코 브라운, 셰일 그레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샹플렌 그레이는 아이보리 베이스에 그레이, 레드가 적절히 블렌딩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곳에 설치를 하셔도 도심에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주로 이 크레타 블럭은 샹플렌 그레이를 많이 찾으세요. 저도 이 샹플렌 그레이를 제일 선호하고요. 물론 샹플렌 그레이가 아닌 초코 브라운이나 셰일 그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컬러들은 주문 생산품이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크레타란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크레타 블럭은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섬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토지는 석회암으로 흰색을 띠는데 지중해 에메랄드빛 바닷물 색깔과 아주 잘 어우러지는 바닷가 휴양지의 고급 호텔 외장 같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텍스처와 컬러감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자, 그럼 이 크레타 블럭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블럭이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한 개당 무게가 10에서 25kg, 그리고 코너 블럭 같은 경우에는 30kg 정도까지 나갑니다. 1제곱미터당 약 50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 블럭을 먼저 쌓고 커넥터라는 작은 요런 연결재가 있어요. 이 연결재를 먼저 끼우시고 자중식 무게로 인해 가지고 블럭을 밀어도 밀리지 않고요. 제품 자체의 중량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1m 이상의 옹벽을 쌓으실 때는 요 커넥터에 그리드를 걸으셔 가지고 뒤로 깔아 주시면은 옹벽 설치하실 때도 아예 구조재가 돼 버리거든요. 한 가지 블럭으로 수직으로도 그리고 셋백으로도 시공이 가능하셔서 토합을 상쇄시키는 안전한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크레타를 담장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옹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담장은 한 2m 그리고 옹벽은 한 5m 정도까지 그리드를 써서 시공이 가능하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혼자서 하시진 않으시겠지만은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 설계팀하고 충분한 안전한 설계 뒤에 저희 구조 계산을 받으신 뒤에 설계를 시공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중으로만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PU7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PU700은 독일에서 수입해온 콘크리트 조정용 폼이기 때문에 조인트가 없어요. 쭉 건으로 쏘시면은 조인트도 안 생기고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또 강도는 일반 몰탈 조적의 한 5배 정도 나오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 PU700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은 영상 하단에 보충해 두겠습니다.
제품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럭은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은 전부 다 사다리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다리꼴은 제품을 암수로 맞추면서 나갈 경우, 직선으로 블럭을 같은 방향으로 놓을 경우에는 곡선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앞, 뒷면 둘 다 텍스처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면에서도 안쪽 면에서도 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담장 같은 경우에는 안쪽도 바깥쪽도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양면이 노출되는 구조물에 적용하시면 돌 붙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일 붙임이라든지 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죠. 제일 상부에 올라가 있는 이 마감 캡도 똑같은 소재의 콘크리트인데요. 옆면이 스플릿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체 블럭의 옆면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어서 제품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 사이즈는 본체 블럭은 4가지의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는 높이는 150T죠. 그리고 뎁스는 앞뒤는 250입니다. 사다리 꼴이다 보니까 앞뒤 사이즈가 달라요. 이 4가지 블럭의 앞뒤 사이즈가 다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셨을 때 한 가지 사이즈로 단조로운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조형적인 느낌을 잘 살린 그런 제품입니다. 가끔 보시면은 한 가지 사이즈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한 팔레트 안에 이 4가지 블럭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이즈만 뽑아서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4가지 블럭의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크레타 블럭은 4가지 사이즈가 있지만은 한 가지 블럭이 더 있어요. 이 코너 블럭인데요. 일반 본체 블럭은 옆면에 텍스처가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코너 블럭이 필요합니다. 90도 꺾이는 부분에서는 90도 코너 블럭으로만 시공을 해줘야 돼요. 주문을 하실 때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높이 3단이라고 하시면 이 3단의 이 아웃 코너 수량만큼 블럭의 수량이 필요합니다. 코너 블럭의 수량이 예를 들어 3단의 코너가 뭐 안쪽으로 2번 꺾인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가 필요하겠죠. 3, 2, 6, 6개. 이 본체 블럭 4가지와 코너 블럭 1가지 총 5가지인데요. 코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수량만큼 말씀 주시면 저희가 물량이 출하될 때 챙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니 크레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니 크레타는 크레타 블럭에 딱 가로로 절반을 쪼개 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cm 제품을 반으로 나눈 제품인데요. 가로 절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얇은 벽체 블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 크레타 블럭을 더 좋아합니다. 뭐 미니 크레타만 사실 쓰면은 조금 그냥 벽돌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미니 크레타를 크레타 블럭과 적절히 7:3 비율이나 아니면 6:4 비율, 5:5 비율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섞어 쓰시는데 처음에 뭐 조경으로 나갈 때는 저는 이제 많이 섞어 쓰시는 걸 많이 추천드렸고 또 그게 또 아기자기해서 전 예쁘더라고요. 많이 추천드렸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욕을 하십니다. 복잡하고 힘들다고. 섞어서 시공하시려면 생각보다 조금 힘들긴 한데 저는 그래도 미니 크레타 섞어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또 섞어 쓰시면은 어차피 한 번 하는 건데 저는 아기자기하게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1m 이하의 높이 정도는 괜찮은데 1m 이상 정도 쌓으시게 되면은 이 하중 때문에 판이 얇다 보니까 미니 크레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5T지 않습니까?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1m 이상의 현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구매를 하실 적에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제곱미터로 씁니다. 뭐 일단 저희 전문 하시는 분들은 해배라는 사실 일본 말입니다만은 해배를 씁니다. 해배. 근데 이 해배란 단어가 뭐 사실 제곱미터라는 단어보다 사실 입에 붙어가지고 좀 편한데 토목이나 조경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해배란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1m 뭐 아마 이 정도 1m 정도인데 예를 들면은 길이가 10m 정도의 화단을 하신다 그러면 10m의 높이가 뭐 예를 들면 50cm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10 곱하기 10m에 10 곱하기 0.5 정도 하시면은 5가 나오죠. 5해배입니다. 이게 5해배. 이 5해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파레트 이 크레타 블럭이 3.5해배 정도 나오니까요. 5해배를 못 치는 거죠. 그렇죠. 5해배를 못 치는 건데 만약에 이 블럭 때문에 뭐 견적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길이랑 높이 한 블럭에 뭐 15cm니까 뭐 3단 하고 싶다 아니면 담장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10단, 12단, 15단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높이로 생각하셔가지고 몇 해배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견적을 드리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도 그렇지만은 뭐 캡 길이도 필요하죠. 제일 위에
뚜껑이 올라가야 되니까. 뚜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뚜껑을 안 얹으면은 이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 결국에 뚜껑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뚜껑을 올리시려면 결국에 저희가 드리려면 길이를 알아야 돼요. 물론 광급은 별개입니다. 광급은 저희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걸 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광급은 따로. 그래서 이 사급 구매를 하신 분들은 블럭의 면적과 길이만 말씀 주시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 같은 것들은 같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뭐 계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옹벽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적산이 필요하신다면, 적산이 이제 뭐 수량을 세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주시면은 저희 설계팀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친구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은 견적을 내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 단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본체 블럭과 캡 블럭이 필요하시겠죠. 커넥터는 무상 제공이니까요. 이 본체 블럭 팔레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4가지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가지 블럭이 한 팔레트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한 팔레트에 3.5회배, 캡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팔레트의 길이로만 따지자면 33.6m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1회배당 한 24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블럭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3.5회배 1.9톤 1.9톤 300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25톤 차의 블럭만 실었을 때 한 14팔레트 정도 실립니다. 이 14팔레트가 25톤 차량이 27톤 정도까지 실으니까요. 본체 블럭도 캡 블럭도 14팔레트 실으니까 아마 49회배. 캡은 뭐 33.6m니까 33.6m 곱하기 14 정도 실릴 겁니다. 운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재비 뭐 따로 드립니다. 사실은 이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자재들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뭐 따로 운반비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은 이제 운반비가 많이 올랐죠. 뭐 지금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0만 원 아래 위로 하는데 이게 또 경유값에 따라서 아래 위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한 차에 한 14파레트 정도 실리기 때문에 14파레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소형 차량들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25톤 비용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25톤 차량이 부산에서 뭐 서울 올라가는 거, 서울에서 부산 내려온 거 60만 원 든다 그러면 뭐 1톤 차량이라고 25분의 1이 되진 않습니다. 이 운반 곡선이 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5톤 트럭이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뭐 18톤, 11톤, 15톤 트럭도 제일 많이 있는 게 5톤 축차라고 해가지고 보통 13톤까지 실을 수 있는 차량, 25톤 절반 정도 실을 수 있어요. 14파레트 실을 수 있으면은 25톤에 14파레트 실을 수 있으면 5톤 축에는 약 한 7파레트 정도 실을 수 있어요. 5톤 축 정도의 차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차로 제일 많이 운용이 될 거예요. 5톤 축차 다음에 5톤 차, 3.5톤 그 정도. 운반비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2만원, 3만원, 5만원 그 정도의 텀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공은 이 면적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시공 현장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 높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게 시공비입니다. 높이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낮은 거 아니면 뭐 1m 높이, 허리까지 높이, 가슴까지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돌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몇 개씩 들어보신 나도 하겠네 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 드시면은 뭐 저 구석 가가지고 뭐 담배 피우고 계시고 뭐 못하겠다고 죽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요. 생각보다 시공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다리꼴 구조다 보니까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이 통줄눈을 피해서 하시는 방법, 우리 지금 3개 놨잖아요. 3개 놨잖아요. 이거 한 대일까? 그럼 이거랑 바꾸면 돼요. 그냥 이거 한대 날까? 그래도 되는데 많이 남았지.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순서 바꾸면 돼. 시공에서 머리를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몸도 어렵지만 머리도 써야 되니까 이게 뭐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굳이 혼자 하시겠다, 시공 나 혼자 하실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초 레벨을, 제일 밑에 레벨이죠. 제일 밑에 평평하게 레벨을 잡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굴이라고 하죠. 단단하게 치셔야 돼요. 뭐 집안이 단단한 경우, 그리고 뭐 블럭을 낮게 하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집안이 물렁한데 무거운 걸 올리면 당연히 내려앉겠죠. 이거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반고 제로보다는 더 낮은 땅을 파셔가지고 거푸집을 대셔서 공구리를 치시고 나서 충분히 양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리셔야 됩니다. 공구리 치기 싫다 하실 분들은 뭐 잡석 다짐하셔가지고 뭐 석분 올리셔가지고 치고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와 우리 집안 단단해 하고 올렸는데 뭐 조금 내려앉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공구리 꼭 치시는 거. 제로 땅 밟고 계시는 것보다 좀 낮은 곳에 치셔야 됩니다. 이 블럭은 살짝 묻혀야 돼요. 원래 한 0.5단 반단 정도, 이 노출 높이의 10% 정도는 묻히는 게, 그렇게 꼭 시켜주실 분들은 시공을 하셔도 돼요. 자재가 싸지 않아요.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일단 견적 받으시고 저희랑 뭐 10년 같이 해오신 시공팀이 있으니까 그 시공팀이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퀄리티가 좋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도 그런 이제 이런저런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불러주시면은 현장을 봐주시니까요. 상의도 해주시고, 시공팀 몇 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설계하신, 광급 설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뭐 옹벽 담장 하단도 계단도 가능하시니까 일이 대가나 설계 도면 같은 게 필요하시, 설계 적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뭐 도면 보내주시면은 도와드립니다. 항상 24시간 24시간 아니고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 이제 저희 설계팀도 있으니까 그 설계팀원들하고 얘기하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특히 많이 아셔야 돼요. 광급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많은 자재를 아시고 많은 코디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코디를 이제 도시에 입히는 거잖아요. 많은 자재들을 이런 광급이나 4급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